식탁 위에는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이며 김이 오르는 해물파전, 갖가지 나물과 찌개가 그럴듯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음식에 선뜻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새언니 김수지가 젓가락으로 음식을 깨작거리며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새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식구가 다 모여 반찬이 조금 모자라게 준비된 것 같으니 미안하지만 저녁은 알아서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상냥한 물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실은 지혜의 가슴을 서늘하게 베는 칼날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순간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은숙 씨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다가 오빠와 새언니의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이내 서글픈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듯 옷자락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상철 씨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켜고는 애써 이 상황을 못 들은 척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박지우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동생이 남도 아닌데 수저 하나 더 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새언니 김수지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과장된 억울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 비싼 살림이며 반찬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아느냐며 어떤 사람들은 염치도 없이 매번 와서 공짜 밥만 축낸다고 쏘아 붙였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정확히 지혜의 마음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지혜는 매일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손주가 보고 싶다며 매주 오셔야 했고 혹여나 두 분이 며느리에게 괄시라도 당하실까 걱정되어 따라왔을 뿐입니다. 결코 공짜 밥을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올 때마다 제철 과일이며 아이가 먹을 우유 한 상자라도 사 들고 왔고 식사가 끝나면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뒷정리도 늘 지혜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넘도록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 작은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적은 월급을 받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혜는 이 집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언니 김수지는 지혜가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단 한 번도 고운 낯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지혜를 향한 경멸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건너편에 앉은 큰아버지 박상우 씨와 큰어머니 최미경 씨는 이 불편한 상황이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입가에 걸린 희미한 비웃음이 지혜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지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순종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며 새언니의 말이 맞다고 수긍했습니다. 반찬이 정말 많지는 않아 보이니 다들 많이 드시라며 자신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진의 얼굴에 내 분수를 아니 다행이다라는 듯한 오만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이은숙 씨가 다급하게 그게 무슨 말이냐며 지혜를 말렸지만 지혜는 괜찮다고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요즘은 배달 앱이 잘 되어 있다며 지혜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빠르게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지는 콧방귀를 뀌며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나가서 맛있는 것이라도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먹는 것, 돈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비아냥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휴대폰 화면에만 집중했습니다.
식탁은 다시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로 채워졌고, 김수진은 보란 듯이 부모님께 비싼 한우 갈비찜을 집어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지혜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그토록 비싼 한우 갈비찜에 제 몫은 처음부터 준비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혜는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결제 성공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김수진이 지혜를 곁눈질하며 무슨 저렴한 분식이라도 시켰느냐고 물었습니다. 먹고 탈이나 나지 말라는 조롱 섞인 걱정이었습니다. 지혜는 그냥 좀 시켜보았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다들 입맛에 맞을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수진은 우습다는 듯이 이미 다 먹었는데 우리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혹시 다들 배가 안 차셨을까봐 넉넉하게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빠 박지훈의 휴대폰에서 요란한 결제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가 무심코 휴대폰을 들어 확인하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돌아보며 목소리 톤까지 바꾸어 이것이 내가 한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김수진이 의아해하며 다가갔고 다음 순간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지혜, 너 미쳤어. 뭘 이렇게 많이 시킨 거야?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부모님과 큰아버지, 큰어머니까지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의아한 눈으로 지혜와 오빠 부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혜는 오빠와 새언니의 불을 뿜을 듯한 시선을 평온하게 마주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주문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궁중 한정식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 메뉴는 대게찜 2마리, 랍스터회 모둠 1접시, 1+++ 등급 한우 구이 세트, 신설로. 그리고 여러 가지 고급 요리와 디저트였습니다. 총 결제 금액 58만 8,800원. 배송지는 정확히 이 집이었고 연락처는 오빠의 번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벌떡 일어나 지혜의 코앞까지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화가 나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무슨 뜻이냐고, 일부러 그런 것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월급 몇 푼이나 번다고 감히 이렇게 돈을 쓰느냐며 이 돈을 누가 낼 거냐고 악을 썼습니다. 지혜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낼 것이라고. 반찬이 모자라다면서 다들 배고프실까봐 특별히 요리를 더 시킨 것인데 입에 맞지 않으시냐고 되물었습니다. 김수진은 기가 막혀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오빠가 테이블을 3개 내리치며 당장 취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미 식당에서 주문을 접수하고 조리를 시작해 취소가 안 된다며 휴대폰의 주문 접수 완료 화면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김수진은 58만 원이 넘는 돈을 밥 한 끼에 쓴다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묵묵히 술만 마셨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경악과 불신이 가득한 얼굴로 그 천문학적인 주문 내역과 지혜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큰아버지가 혀를 차며 젊은 사람이 허영심이 강하면 못 쓴다고, 백세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법이라고 훈계했습니다. 큰어머니도 맞장구를 치며 지혜가 철없이 굴면 오빠 부부의 부담만 늘리는 것이라며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박상철 씨가 소주잔을 쿵 소리 나게 내려놓고는 지혜에게 너무 철이 없다며 빨리 취소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역정을 냈습니다. 모두의 비난과 의심 속에서 지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들의 분노, 경멸, 걱정이 뒤섞인 얼굴들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지혜는 수년간 쌓여왔던 울분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빠는 멍하니 움직이지 않았고 김수진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큰어머니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배달이 벌써 왔나 보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이렇게 빠를 리가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예감이 지혜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없는데. 박지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문 밖에서는 대답 대신 초인종만 다시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망설이다가 일어나 현관으로 가서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모르는 사람인데 아주 단정하게 생긴 젊은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손에 서류 봉투 같은 것을 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 봉투. 지혜의 마음속 희미했던 예감이 갑자기 선명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렇게 빠를 리가. 공지에는 분명 요즘이라고만 했지 정확한 날짜도 집으로 직접 배달해 준다는 말도 없었는데 지혜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수진이 신경질적으로 잘못 찾아왔을 것이니 사람 없다고 하라며 다시 58만 원짜리 주문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안타까움에 얼굴이 일그러진 채 이 돈은 무조건 지혜가 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지혜는 식구들의 비난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아마 저를 찾아온 사람일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김수진은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했습니다. 너를 찾아왔다고. 내가 산 명품 택배라도 왔느냐며. 직장은 못 구하면서 허세 부리는 건 통달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지혜는 단호한 어조로 다시 한번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문 잠금을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몸에 잘 맞는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유능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띤 채 정중한 어조로 이곳이 박지훈 선생님 댁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빠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자 젊은 남자는 집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정확하게 지혜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오빠를 지나쳐 곧장 지혜에게로 걸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이 불청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지혜 앞에 와서 가볍게 허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그 누런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혜 선생님 맞으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청 인재개발과 소속 직원입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박지혜 선생님께 핵심 인재 유치제도 최종 합격 통지서와 관련 정책 안내문을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핵심 인재 유치제도 합격 통지서 인재개발과 몇 개의 단어가 폭탄처럼 조용한 호수에 떨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던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오빠 박지훈은 입을 벌린 채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김수진의 얼굴에서는 분노와 냉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극도의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매우 우스꽝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서류 봉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살짝 떨리는 손으로 그 묵직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도착할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서울시가 올해 중점적으로 유치한 우수 인재이시며 평가 순위도 매우 높으십니다. 정책에 따라 선생님께는 일시불 정착 지원금 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입사 후에는 여러 우대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5억 원. 정착 지원금이 얼마라고요? 김수진이 목소리가 갈라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튀어 오르다 뒤에 있던 의자를 넘어뜨렸습니다. 직원은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반복했습니다. 일시불 정착 지원금 5억 원정입니다. 또한 박지혜 선생님께서 입사하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급여와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김수진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얼굴에 가득했던 거만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조급함과 호기심이 대신했습니다. 핵심 인재 유치 제도라니 그거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최상위권, 명문대 석사 출신만 뽑는다는 그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혜 선생님의 합격은 그분의 뛰어난 역량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큰어머니 최미경 씨가 엄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혜가 언제 대학원 공부를 했느냐며 이게 무슨 제도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거대한 충격 속에서 기계적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빠 박상철 씨의 손에 들려있던 소주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지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눈시울이 조금씩 붉어졌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지혜는 매일 퇴근 후 작은 자취방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공부해 왔습니다. 주말에는 어김없이 도서관에 틀어박혀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가족들은 지혜가 능력 없이 적은 돈을 버는 모습만 보았지. 깊은 밤 스탠드 불빛 아래 충혈된 그녀의 눈과 필기로 가득한 수많은 자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김수진이 여자애가 공부만 많이 해서 뭐해, 눈만 높고 팔자만 사나워진다며 수없이 비아냥대는 소리만 들었지. 지혜가 그 모든 서러움과 눈물을 삼키며 앞으로 나아갈 동력으로 삼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손에 쥔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김수진은 마침내 극도의 충격에서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날카롭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그냥 평범한 지방대 출신인데 무슨 핵심 인재며 5억 원이냐며 이것은 짜고 치는 사기극이고 서류도 가짜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직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어조가 엄숙해졌습니다. 그는 언사에 주의해달라며 핵심 인재 유치 제도는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모든 절차는 공식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지혜 선생님의 합격 정보는 이미 공식 홈페이지에 공시가 완료된 상태라는 말이 무거운 따귀처럼 김수진의 얼굴에 날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지혜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낯선 지역 번호의 유선 전화였습니다. 지혜는 무언가 짐작하며 모두의 복잡한 시선 속에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의도적으로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부드럽고 공식적인 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박지혜 선생님 맞으시냐는 확인 뒤 그 목소리는 이곳이 서울대학교 병원 인사과이며 병원 행정직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입사 보고 일정을 확인하고자 연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식탁 위에는 다시 한번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수진의 거칠고 분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지혜를 향한 모든 시선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심과 경멸에서 경악과 불신, 심지어 알아채기 힘든 아첨과 두려움으로 지혜는 전화기에 대고 평온하게 다음 주에 시간 맞춰 출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혜는 그 묵직한 합격 통지서를 들고 천천히 식탁의 모든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체처럼 창백해진 김수진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지혜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이며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새언니, 이제 이 58만 원짜리 배달 음식 누가 내야 할까요? 김수진의 얼굴에서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58만 원짜리 배달 음식은 5억 원의 정차. 지원금과 서울대 병원이라는 빛나는 직함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농담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오빠 박지훈의 얼굴 근육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메마르고 쉰 목소리로 합격했으면 어떻게 집에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혜는 그를 쳐다보며 평온한 어조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기를 바랐느냐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새벽까지 책을 봤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오빠와 새언니를 더 실망시킬까봐 두려웠다고 말할까요? 지혜의 시선은 잿빛이 된 김수진에게 향했습니다. 말해봤자 여자애가 공부만 많이 해서 뭐 해 같은 비아냥이나 더 들을 게 뻔하지 않았느냐고. 오빠는 그 질문에 할 말을 잃고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박상철 씨가 거친 손으로 얼굴을 세게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탁한 눈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지혜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감격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예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 새끼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미안하다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매번 가족 모임에서 지혜의 침묵과 인내만을 보았고 김수진이 지혜를 억누르는 소리만 들었을 뿐 단 한 번도 지혜에게 힘들지 않으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 마음속에서조차 평범한 지방대 출신인 지혜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터무니없는 망상은 품지 말아야 한다고 은연중에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망상이 너무나 눈부시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현실이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큰아버지가 허벅지를 탁 치며 과장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사났다며 큰아버지는 지혜가 보통 인물이 아니란 걸 진작에 알아봤다고, 장래가 창창할 줄 알았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큰어머니도 즉시 웃는 얼굴로 바꾸고는 엄마 곁으로 다가가 딸 하나 기가 막히게 잘 키웠다며 박씨 가문의 자랑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지혜의 허영심과 철없음을 비웃던 그들이었습니다. 김수진은 이 거대한 반전 속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서 위세를 떨치고 지혜를 억누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자본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5억 원, 서울대 병원이라는 단어를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운 좋게 합격했더라도 무슨 부정한 수단이라도 쓴 것 아니냐고. 평범한 지방대 출신이 그런 곳에 들어갔다는 걸 누가 믿겠느냐고 악을 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쫙 맑고 경쾌한 소리가 그녀의 악독한 비방을 끊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늘 유약하고 참고 사는데 익숙했던 어머니가 화가 나 온몸을 떨며 김수진의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날카로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김수진에게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겠느냐며 다시 한번 내 딸을 모욕하면 이 집에서 당장 쫓아낼 줄 알라고 소리쳤습니다. 김수진은 뺨을 감싸 쥔 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지혜는 한 걸음 다가가 감격에 겨운 어머니를 부축하고 차갑게 김수진을 쏘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성적표, 면접 기록, 합격자 공시 명단,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서 다 찾아볼 수 있다며 자기 눈이 낮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남들도 다 그럴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우습지 않으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아까 주문했던 58만 원짜리 궁중 한정식 배달이었습니다. 보온 덮개가 덮인 거대한 쟁반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대게찜과 랍스터회가 식탁 중앙에 놓였습니다. 이 화려한 요리들은 이 평범한 거실과 지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 배달 음식은 원래 김수진의 모욕에 대한 지혜의 조롱과 반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의미는 변해 있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화려한 음식들이 김을 뿜어냈습니다. 지혜는 식탁으로 다가가 가장 크고 실한 댁의 다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굴이 극도로 부자연스럽게 굳어있는 새언니 김수진의 앞접시에 가만히 놓아주었습니다. 지혜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사양 말고 많이 드시라고. 어쩌면 이것이 새언니가 자신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려다보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마지막 식사일지도 모르니까요. 김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그 비싼 댁의 다리를 멍하니 바라볼 뿐 감히 손대지 못했습니다. 오빠 박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동생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자신의 앞에 놓인 랍스터 회 한 점을 집었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식감은 지금 이 순간의 기분만큼이나 복잡하고 선명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가장 믿고 지지해 주었어야 할 가족들이 결국 돈과 지위라는 외부의 증명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야 자랑스럽다는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그토록 원했던 눈빛이었지만 모든 것이 끝난 지금에야 받게 되니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